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김의 한석우입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본격적인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하나도 이상할 것은 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시장이 그런 본격적인 조정권에 온 것이냐, 몇 가지 징후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개인 투자가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생존 전략, 이런 하락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하락장이라면 그런 순서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2112.37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조금 이제 못 미치게 내려가서 달랑붙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그거보다 좀 낫기는 한데, 그래도 코스닥도 오늘 조금 충격을 좀 먹긴 먹었어요. 1% 이상 빠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재미난 건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장 2020년 전염병 사태가 나오고 나서의 시장에서 이 개미들의 유동성이 특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어제 끝난 SK바이오팜 공모 쪽에서도, IPO 쪽에서도 31조나 몰렸어요. 그 돈 아직 안 풀렸거든요. 내일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조 5천을 순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한마디로 보면, 장이 미국 증시 하락 조시, 이게 이제 전해졌죠. 미국의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냐,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주에서 생각보다 많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대되고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 다 예견했던 일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숨가쁘게, 나스닥은 만스닥 이런 별명을 들으면서 너무 세게 밀었죠.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장은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충격적으로 빠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고소 공포를 느끼지만, 미국 시장은 진짜 너무 좀 오버슈팅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진 데다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오늘 이제 정부도 좀 한몫했죠. 근데 차라리 제 생각에 오늘 같은 날 발표한 게 나은 것 같아요. 금융소득과세 선진화 방안. 금융소득과세 선진화 방안. 그냥 세금 더 걷겠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동안에 안 걷던 금융투자소득에 관해서 걷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넘으면 걷겠다. 그 대신에 증권거래세는 전체적으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발표를 했겠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근데 이제 돈을 벌면 국가의 세금을 내야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부동산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부동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어째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쪽에 활로를 좀 열어주면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증시 쪽도 발표된 거에 의하면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3억 그렇게 된다. 그거는 이제 조금,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다 아주 털어놓고 좀 쉬어가자. 오히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잡고 가는 게 좋지 않나, 마음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오늘 가지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건 과세 문제는 부동산도 지난번에 21번째 규제책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청와대 청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예외 조항 또 마련해 보고 이랬는데, 시장도 주식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과세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거론될 거고,
오늘 일단 그 방안이 나온 거니까 이거가 조금 정리되면 그때 별도 시간을 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리는데 그것도 좀 보탬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시장을 이게 이제 조정권에 온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조정이 2차 조정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월 11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우리가 첫 번째 충격을 먹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의 일막을 끝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관성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월 25일 날 다시 주식시장에 2차 충격이 가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충격이었던 6월 11일 날은 그 다음에 바로 미국 시장이 되돌려서 반등해주는 덕을 좀 보면서 우리도 이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미국 쪽 선물을 보니까 약보합?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내일 돌린다 그래도 시작할 때 좀 약하게 시작했다가 뭐 조금 들어올려서 반등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내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6월 11일, 6월 25일 두 번째 연타를 맞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 얘기하던 이제 본격적인 일막을 끝내고 조정권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 하나 아니면 내일 또 다시 미국 시장이 좀 살아나는 걸로 우리가 주말 시장을 또 반등을 시켜 놓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내친 김에 조정을 좀 조정답게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쉴 때 쉬어야 된다 이런 이제 증시 경험도 있잖아요. 쉴 때 쉬라.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증시 참가자들이 그 갖고 있는 평균 매수 단가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밤사이에 좋은 소식을 줘서 우리가 어정쩡하게 되반등의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게 저로서는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조정도 조정답게 받지도 못하면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아주 지루하게 여름과 같이 시장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아주 개인 투자가들은 매매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그동안 이제 제가 주로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삼바라고 그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엘트리온, SDI, LG화학, SK, 현대차 뭐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얘기 들어서 이런 종목들로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라 이렇게 해서 매일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수급을 좀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도 사고 개인은 1043억 순매수 외국인들은 835억 순매수 오늘 장에 떨어지니까요. 근데 오늘 떨어졌지만 어제 오른 거에 비하면 그저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외국인, 개인 사고, 기관 팔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는 언택 관련은 외국인, 기관 다 팔고 개인이 사고. 개인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1328억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 거죠. 오늘 같은 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그 순매도량이 크지가 않고 셀트리온은 순매수 쪽으로 끝에 돌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근데 역시 개인은 강력하게 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이오 쪽에 그래도 점수를 많이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2차 전지는 외국인 기관 투자 다 팔고 개인은 또 오늘도 적극적으로 사고 엔지화학은 870억 순매수를
했어요. 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내일 되돌림을 줘서 오늘 들어갔던 게 단타거리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시장이 아주 지저분하게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은 조정답게 못 받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개인 투자가의 경우는 할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롱텀으로 보면서 시장을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같이 단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상당히 피곤한 겁니다. 이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친 김에 조정을 좀 조정답게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조정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난번처럼 1500 코스피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라는데 뭐 대부분이 동의를 해요. 8, 9은. 그러면 이번에 조정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의 조정을 한번 받아야 시장이 다시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비교적 2% 이상 코스피가 빠진 것 치고는 환율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막 환율이 확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서 막 달러당 1240원 넘어가고 이러면 조금 우리가 흔한 말로 공기탁하죠. 이러면 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단기 충격이냐,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냐 했는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조정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튀어 올라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조정을 받을 때 조정답게 받으면 판 다시 깔아서 가는 게 되게 편해진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 좋아하시기에 그렇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미 조정권이라는 가설,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좋은 거죠. 다시 올라가면 조금 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인 조정권에 저는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권, 이 장마권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됐다고 막 바로 장마입니다 그러다가 뭐 퍼붓는 거 아니잖아요. 비가. 마찬가지로 조정권에 들어와 이미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비가 시작될지 모르지만 조정권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때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는 현금을 일정 비율 확보했는가,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 6월 11일 이후로 계속 말씀드렸죠. 현금, 일정 비율 현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몸도 가볍고, 그 다음에 시장이 변할 때 변화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오늘 같은 날 쭉 빠질 때 들 깨져요. 밸류에이션이 들 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투명하면 더더욱 현금 보유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읊조리는 또 제목 옆에 막 달아드리는 그런 주도주, 지금 주도주로, 그러니까 뭐 바이오나 언택 관련이나 뭐 이제 게임주도 그렇고 2차 전지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구성된 그런 포트폴리오가 진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작지만 현금을 일부 만들었기 때문에 작지만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도 이제 생존 전략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장이 만약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지를 해요. 지금 이제 쉽게 조정권으로 잘 못 가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조정이 있다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넉놓고 있어야 조정이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조정 후에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이쯤 되면 조정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망가져야 돼요. 기술적으로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만약에 조정이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밀린다면 어느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하나. 그때도 매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덜컥 사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추가 매수, 그때가 오면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올해를 잘 보내냐. 그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잘 보내. 그때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지금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와 또 새로운 게 출현할 겁니다. 반드시 한번 조정을 받고 평탄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거기서 새로운 물건이 튀어나와요. 주도주와 함께 같이 가는, 동반하는. 그게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실물경제와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장사를 잘해서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요새 이제 얘기되는 그 소재 관련이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중형 소형 그 미들캡 스몰캡 중에서 일부를 동반하면서 이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장의 상황에 빠져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이제 요즘 우리가 겪었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비중을 짜고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나눠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이제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 후배나 제 동료나 너무 조심해서 얘기해라 이런 때. 근데 이제 저는 현직에 있는 거 아니고 또 제가 증권사 임직원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40몇 년 동안 시장에 있었던 거를 제 판단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 말이 일리 있으면 참고하시고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러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꼭 맞는 거 아닙니다. 저도 40몇 년 동안 수없이 틀려왔으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저는 이렇게 시장을 봅니다 하는 제 의견을 정확히 해드려야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개인 투자가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금 비중이 있는지 확인하자. 없으면 조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주로 구성된 그런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 조정이 된다면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가 매수의 대상은 지금의 현 주도주와 새롭게 동반하게 된 새로운 주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이 하락장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아요. 자기 나빠도. 터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을 좀 즐겨야죠. 내가 그 주식은 조금 일찍 샀으면 하는 후회도 있었죠, 이번에. 그런 거를 진짜 낮은 단가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화점 언제 세일하나 체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세일할 때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시장이 자꾸만 근근히 매달려 가면 상당히 지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쉬어야 될 때 반드시 쉬는 게 시장을 길게 보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밤사이 미국 시장이 어떤 소식을 들려주고 내일 시장은 어떻게 해서 이번 주 시장은 어떤 형태로 끝날지 내일 시장 끝나고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